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오늘 대망의 1강입니다. 본격적인 1강 영문장 구조의 이해를 함께할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먼저 이 1강을 보시기 전에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제가 오리엔테이션 아주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머홀릭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험생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숙지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1강 오늘 이 시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의 영문장 구조의 이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학습 목표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영문장 구조의 이해라고 했고요. 그냥 거창하지만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초석을 우리 수험생들하고 같이 만들 거고요. 간접 의문문 순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러면 출제자가 나한테 간접 의문문 묻는 건 어떤 거지? 라고 하는 판별법 설명할 거고요.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동사의 수일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학습 목표니까 일단 숙지는 하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습니까? 교재는 기존의 강좌에서 84강까지 강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선생님 교재 꼭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들에게 따로 얘들아 우리 영문법 노트 만들자, 노트 가지고 와 라고 당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머홀릭 교재 필요합니다. 교재에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설명할 시간도 많고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필기 노트 따로 작성하는 노트 공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문 연습, 수능형 실전 연습, 기출문제, 구문 독해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1강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는 먼저 세팅한 상태로 저랑 같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할 때 먼저 교재 보시면서 설명할 겁니다. 앞에 교재 받아보시면 프롤로그가 있을 거고 학습 목표가 있을 거고 주의사항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1강 영문장 구조의 이해 8페이지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잠깐 펜 다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교재 8페이지 보시고 제가 이건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문장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써져 있을 겁니다. 모든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로 끝난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단어들은 구나 절을 이뤄 블라블라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나 절 아직 개념이 안 잡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머홀릭에서 물론 아주 집중적인 수강 대상은 고3 N수생 친구들이지만 우리 저학년 친구들 혹은 저등급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가급적인 어려운 어법 용어들은 다 배제하면서 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나 절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조금 차곡차곡 쌓인 다음 이해가 될 때쯤에 제가 구나 절은 다시 설명할 테니 이건 잠시 내려두셔도 됩니다. 어쨌든 모든 문장은 반드시 본동사 하나만을 포함한다 했어요. 그리고 1번 문장은 내용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간편문으로 구성된다. 내용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문 아주 쉬운 문장에 Is it friendly? 그는 친절하니?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건 중학교 이하의 친구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장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잠깐 여기서 간접 의문문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지금 입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간접 의문문 나중에 관계사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사 편과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일단 써놓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 아무 연관관계 없이 갑자기 간접 의문문 왜 하는 거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억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사 편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오케이?
자, 필기 시간 아니라고 했어요.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은 내용에 따라서는 무슨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뭘로 구성된다라고 교재에는 써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를 묻는다면 우리 수험생들 10중 8구 다 대답합니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어떻게 돼? 하면 아유 선생님 의주동 순서로 쓰죠. 그러니까요. 의주동의 순서를 쓰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의주동 맞아. 근데 간접 의문문 묻는 건 어떻게 알아? 이 웬이 의문사 웬일 수도 관계부사 웬일 수도 시간 조건 부사절 웬일 수도 있는데 네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판단해?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도 흠칫 그러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주 쉽게만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관계대명사 편이랑 헷갈릴까 봐 미리 정리해 둔다고 했어요.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인데 의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의문사는 해석이 돼야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는데 의문사가 있는데 물음표 아니라 평서문이야. 근데 그 의문사가 해석이 돼. 아, 그러면 거기에 밑줄이 있다면 출제단은 여러분들에게 간접 의문문 묻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결론, 아, 의주동 대입하면 되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문사가 있는데 그 의문사가 해석이 안 되면 누누이 말했지만 나중에 관계사랑 헷갈려집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필기 시간에 아름답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I wanna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분명히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이거든요. 근데 I wanna know who you are. who 의문사 있거든요. 근데 난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의문사 해석되거든요. 그럼 간접 의문문 묻는 거라고요. 그럼 I wanna know who you are. 의주동 순서 잘 썼네. 오케이. 간접 의문문 통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개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또 막 이렇게 어머 선생님 저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who you are? 그럼 what do you think who you are 했으면 나중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앞에 있는 what 때문에 붙은 거니까 그런 거랑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이건 뜬금없지만 나중에 관계사를 위해 어차피 그냥 의문문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8페이지에 큰 이번에 문장은 구조에 따라 단문, 중문, 복문, 혼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그렇죠. 단문 괜찮습니다. 짧은 문장이면 우리 수험생들은 단어만 알면 해석된다고 합니다. 중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건 이렇게 and, but 이런 여러분들의 등위 접속사 병렬 같은 구조라 마찬가지로 단어만 알면 해석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복문, 혼문 저는 지금 8페이지에 오늘 그래머홀릭 1강 첫 시작이니까 짧은 단문을 넣어놨을 뿐인데요. 이제 복문이나 혼문이 들어가게 되면 막 관계사 막 나와. 막 분사 수식 받고 막 부사절 막 등장하고 갑자기 명사절 한 덩어리가 주어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이 잘 해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따라서는 뭐 평서문 어쩌고 저쩌고로 구성된다. 그런데 구조에 따라서 당문, 중문, 복문, 홍문 그래 복문, 홍문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였지. 오리엔테이션은 또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도 누누이 말씀드릴 테지만 어법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법 한두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합니다. 어법 강의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법을 배우는 건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독해 때문에 그 초석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문장이 짧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단어만 알면요. 오케이. 근데 문장이 길면 단어를 다 알아도 대충 깨워 맞추긴 하는데 해석이 안 된대요. 문장이 길면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문장이 길면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제 입장에선 답을 다 알고 있으나 우리 수험생들 눈높이로 내려가야죠. 왜 애들은 왜 단어 다 안다면서 해석이 안 될까를 고민해 봐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구나 절, 덩어리들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구나 절 설명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문장이 길면 왜 해석이 안 돼?
그럼 애들은 복잡해서요. 그럼 왜 복잡해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구나 절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차치우고, 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 문장을 씁니다. 문장이라고 가정합시다.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 한 문장이면 괜찮아. 짧은 문장이면 다 해석된대. 근데 문장이 막 길어지면 우리 수험생들은 단어를 다 알고도 해석이 안 된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건 뭡니까? 품사? 주어 이러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반성하셔야 하고요. 동사 찾으셔야 합니다.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되면 일단 동사부터 찾으십시오. 선생님 동사요? 네. 동사 찾고 나면 앞에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이 길지만 주어일 겁니다. 동사 찾고 나면 뒤에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또 말이 길지만 목적어나 보어일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그래 선생님 말 맞다라. 그래 동사부터 찾으면 덩어리 앞에 키면 주어고 뒤에 뭐 키면 목적어나 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요 전 원래 주어 찾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도 이해는 되는데 저 원래 주어 찾던 사람인데 주어 찾고 나면 그 뒤에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니까 이게 도찐, 개찐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수업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뭘 질문할 건지 미리 예상하면서 수업할 겁니다.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그럼 또 제가 다시 거꾸로 반문하겠습니다. 동사는 여러분들 동사죠? 네, 동사죠 뭐. 주어의 품사는 뭡니까? 아, 명사요? 오케이, 멋집니다. 목적어의 품사는 뭡니까? 명사요? 오케이, 멋집니다. 보어의 품사는 뭡니까? 아, 오케이, 명사요? 오케이.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뭐 N, V, 뭐 A 이런 거 쓰는 거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건 갖고 계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대답 잘하셨는데요. 명사는 뭐 받습니까? 그럼 또 대답하면 수식 받습니다. 네, 수식 받습니다. 수식하는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형용사 수식 받을 수 있습니다. 얘 명사, 보어, 형용사 수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설명 안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뭐 명사구, 명사절은 들어본 적은 있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 원래 주어 찾던 사람인데 주어 찾고 나면 그 뒤에 게 동사잖아요가 아니고요. 동사는 뭐 길어져 봐야 뭐 시제? 부사 수식 받을 수 있지만 부사는 이제 좀 이따 다 빼버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어 찾기가 사실은 수식이 많아지고 절이나 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어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사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동사를 제대로 찾는 날 수능 어법도 여러분들 만만해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고 하는 구문 독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문장 길면 동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찾는 연습을 하시면 어법도 구문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또 반문합니다. 아우 수험생들 질문이 많은 건 아주 좋은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것도 내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난 원래 주어 찾던 사람인데 선생님 말에 따라자면 주어는 이제 수식 받고 뭐 덩어리 나올 수 있어서 엄청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부터 찾으시라는 거죠. 네. 그럼 동사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한 문장에 동사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요 한 문장에 동사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질문 또 하십니다. 아우 귀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머원리 초입이라 그렇게 긴 문장 안 갖다 놨다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만 그 안에서도 지금 동사가 2개 보입니다. are도 있고 were도 있고. 아니 선생님 동사 찾으라며요. 근데 동사 찾고 싶은데 한 문장에 동사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던 그 절의 개념. 가짜 동사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동사를 찾을 건데 이 진짜 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다른 동사들, 쓰잘데기 없는 동사들, 쓰잘데기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 수식받거나 뭐 길어지는 동사들 다 묶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제일 먼저 관계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분사 ing, pp 이거 나오면 묶을 겁니다. 전치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부사 나오면 묶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몰라도 전치사, 부사 이런 건 구별할 수 있으니까 나오면 묶을 겁니다.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다 부연 설명이거든요. 아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 입장에선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어내면 본동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본동사 하나를 제대로 찾는 날 아까 말씀드렸죠. 구문 독해도 가능해지지만 어법 영역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9페이지에 3번 문제 아까 그 문장이에요.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그 문장 있죠. 관계사 있는데 묶고 나니까 본동사 were 하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수험생들이 저한테 반문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질문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일단 관계사가 나와가지고 묶기는 시작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묶어야 해요? 아니 그런 질문도 할만하잖아요. 네, 아니 관계사가 나와서 묶기는 시작했는데 뭐 분사가 나와서 묶기는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묶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묶냐면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뭔 소리냐? 뒤에 만약에 전치사 나와요. 그럼 전치사 묶어버리실 거죠.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면 돼요.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와요. 동사 앞까지 묶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묶냐?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혹은 동사 앞까지 이거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9페이지에 아까 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동사처럼 보이는 거 두 개 보이시면 are 있고 were 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which 가로로 묶으실 거죠? 어디까지 묶으실 거예요? 다음에 보이는 동사 앞까지 were 묶으시면 돼요. 사실은 once 부사예요.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뭐 남냐면 some things were useful and valuable. 어떤 것들은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다. 중간에 붙었던 거 오늘날 소용없는 뭔가는 한때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로 문장이 길어진 것뿐이에요. 자, 다시 어법을 배우기 전에 문장이 길어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 어법 영역을 배울 거다. 그래, 어법 문제에 맞추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어법을 위해 구문 독해로 갈 건데 그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동사 찾으시라고요. 한 문장의 본동사는 원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 동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동사들을 다 묶으시는데 뭘 묶을 건가? 필기하시는 거 아니라 했어요.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을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 사실은 이 전치사나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만 할 것이지 문장 성분,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관계사, 부사? 우리 수험생들은 관계 대명사는 명사인 줄 알더라. 관계 부사는 부사인 줄 알더라. 관계사 다 형용사예요. 분사 다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사 뒤에 붙어서 관계사나 분사 같은 게 막 덩어리가 많아지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딱 간소화시키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머홀릭 어법 강좌를 하면서요 뭘 배우실 건데요? 요게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문장이 복잡하면 동사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동사편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를 생각하면 동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를 다 생각해 볼게요. 수일치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수냐 복수냐. 왜냐하면 주어가 수식받아서 너무 덩어리로 길어.
너무 길어지니까 얘가 단순지 복순지 헷갈릴 참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사 수일치, 단순히 복순이 물어볼 수 있죠. 동사니까 당연히 시제 물어볼 수 있죠. 동사니까 당연히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지금 어법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법에 대해 총괄적인 걸 한 그림으로 다 보여주기 위해 사실 이 도표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로 갈게요. 주어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나? 그래, 아까 뭐 명사절, 명사구, 뭐 형용사절, 형용사구, 구나 절의 개념이 등장할 수 있어요. 동사구라는 건 있지만 동사절이라는 건 없거든요. 어쨌든 구나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니까 수식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거 명사 아니라 했어요. 관계 부사 이런 거 부사 아니라고 했어요. 다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 형용사 편에서 관계사 아니면 분사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똑같아요. 목적어편 갈까요? 목적어편 명사니까 여기서도 관계사 부사 뭐 이런 거 나가겠네. 보어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분사 이런 거 나갈 수 있겠네. 보어편에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써야 하니까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시험 물을 수 있겠네. 그쵸?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봐요. 문장 더 길어. 단문, 복문, 혼문, 중문 이런 걸로 문장 길어진다며. 그러면 여기에 뭐 붙으냐면 접속사 같은 거 문장 붙을 수 있겠네? 접속사하고 전치사 차이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요. 모든 문장이 주어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고 주어랑 동사랑 뒤바뀔 수도 있잖아. 그걸 뭐라 해? 도치구문.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도치구문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러면 주어랑 동사랑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뭐 시제냐 태냐 나올 수도 있고 주어 자리랑 바뀌었으니까 시제가 맞냐 태가 맞냐 뭐 수일치가 맞냐 물어볼 수 있는 건 많겠네. 여러분 제가 쓴 게요. 이게 수능 어법에 다예요. 그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18년 19년 동안 배운 건데 이게 다야? 네, 다예요. 동사에 수일치, 시제, 태. 관계사, 분사,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더 길어지면 뭐 접속사 또 붙고 물론 여기에 뭐 비교급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소소하고 지엽적인 것들은 있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지금 쓴 것들이 결국 수능 어법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펼쳐보면 별것 아닌 것을 너무 지엽적이고 소소하게만 보다 보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 혹시 목차 보시겠습니까? 목차 보시면 제가 모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 수일치 편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수일치 끝내놓으면 왜냐하면 그래머리 이제 1강 시작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안 어려운 거 머리 안 복잡한 거부터 하려고 사실은 수일치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형식 나올걸요. 그 다음 태 나올걸요. 그리고 주어편 넘어가서 복잡한 관계에서 분사 나올걸요. 목차 보시면 접속사 전치사 나올걸요. 형용사 부사 도치구문 생략구문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 교재 구성이 끝날 겁니다. 아주 소소하고 지엽적인 거 다 못 다룬 건 제가 문제 풀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뭐 어법을 18년, 19년 동안 뭘 배우긴 많이 배웠어. 근데 자꾸 세그먼트별로 분류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됐던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게 문제고 잘못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 문제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니까 얄팍하게 배웠던 게 문제다 하면서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그 오리엔테이션 내가 다 바로 잡겠다 했으니 저는 일단 큰 그림으로 보시기 좋게 할만하겠구나. 저거 끝내놓으면 일단 동사 잡아가며 주어 잡아가며 목적어 잡아가며 문장 잡아가니까 문장 전체도 보이겠구나. 그러면 해석하기도 훨씬 매끈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문장의 구성 요소.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며 말씀드렸죠.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도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며 사실은 그 안에
동사, 본동사 찾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수일치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구문 독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주어 동사의 요소에 수식이나 덧붙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써놨고 아까 봤던 예문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세상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네, 오늘 이 시간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 이제 동사 잡으러 수일치 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수일치를 잡아갈 건데요. 수일치는 제가 경우의 수로 9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 수일치가 그렇게 많아요? 전 그냥 주어하고 동사하고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기본은 맞습니다. 주어 찾고 동사 찾아서 걔가 기본적으로 수가 맞느냐, 단수냐, 복수냐를 찾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그 외에 수일치가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는 예외를 덧붙여서 수일치 9가지로 정리를 쭉 할 거고요. 아마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하면 아마 오늘 한 시간이 끝날 겁니다. 필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다 필기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주어가 긴 경우. 이쪽 그림으로 살짝 넘어올까요, 감독님?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 동사들이 무수하게 많아서 우리는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뭘 묶으면서 간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왜 그렇게 기냐 하면 얜 명사라 수식을 받아주니까 너무 길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얘의 단수 복수 수를 찾는데 주어를 제대로 찾아야 그래야 수를 볼 수 있는데 주어가 길면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 수일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은 1강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게 제가 오늘 아주 쉬운 거 설명만 할 겁니다. 자, the population. 제가 문장을 쓸게요.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and Korea is are increase.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자,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and Korea are increasing, is increasing. 둘 중에 수일치를 맞추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냥 예문으로 쓴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거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is 쓸래, are 쓸래 물어보는 건 뻔합니다. 우리한테 수일치 묻죠. 여러분, 이것도 팁인데요. 동사에 밑줄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박스로 만들어놨지만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 여기 그래프랑 똑같아. 여러분들한테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어법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 셋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건 이제 동사 있을 때마다 얘들아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뭐 물어봐? 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시제 제가 일단 맞춰놨고요. 태 일단 맞춰놨습니다. 우리 수일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동사면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China, and Korea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뭐 인도, 중국, 한국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얘가 동사면 앞에 건 지금 길지만 다 뭐가 되고 있죠? 네, 주어입니다. 그쵸? 그러면 주어가 너무 길면 이거 단수 복수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문장이 길면 다 간소화시키자고 빼버리자고 했어. 관계사 나오면 묶어, 분사 나오면 묶어, 전치사 나오면 묶어 하면서 좋다. 그럼 일단 요거 묶으면 되겠네?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묶어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또는 다음 동사 앞까지. such as 또 묶이잖아. 여기 앞까지 한 통 묶을게요. such as부터 어디까지 묶어? 다음에 동사 앞까지. 여기까지 묶어. 자, 그럼 이제 끝났네? The population. 얘가 진짜 주어야. 그쵸?
그러면 인구가 진짜 주어니까 수일치 is 쓸 거예요? are 쓸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씁시다. 주어가 긴 경우 다 묶을 거 묶어. 지금처럼 분사 묶고 관계사 묶고 전치사 묶고 쌍콤마 쌍콤마 다 묶어버리고 실질 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수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population, 인구야. 인도, 중국, 한국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구는 증가한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are.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합니다. 왜 복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아니 선생님, 인도, 중국, 한국, 더더군다나 개발도상 국가들 복수, 거기에다가 인구, 아니 그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구가 한 명입니까? 그거 당연히 복수 아니에요? 아니 왜 어법 문제에 네 추론을 넣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해석해. 일단 이거 해석해보니까 능동이네. ing.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pp. 그래서 지금 18년 19년 동안 맨날 어법 문제 틀렸으면서 그걸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 얘도 선생님 인구니까요 당연히 복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 쓰죠. 아니 그럼 못하러 우리는 그걸 주어 찾고 앉아있어? 여러분, population 지금 단수명사 썼어요. 얘가 주어가 단수명사면 여러분이 뭘 추론을 합니까? 인구니까 복수겠지.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단수명사구나. 그럼 당연히 단수동사 써야지. 만약에 복수였다면 populations s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복수명사를 줬다면 우리는 복수동사를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 그냥 단수명사를 줬어요. 그럼 넌 그냥 단수 쓰면 돼요. 왜 자꾸 네 생각과 추론을 집어넣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능어법에 수일치, 주어가 길면 다 묶을 거 묶고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까지 잘 해놓고 막판에 인구니까 복수겠지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98%를 잘했지만 나머지 2%로 어법 문제 틀린 거죠. 그럼 출제자는 어머 얜 불쌍, 아는 건데 틀렸음, 실수로 반정 인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틀린 건 틀린 거죠. 아는 건데 틀렸든 몰라서 틀렸든 찍어서 틀렸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들 생각에 추론을 넣지 마세요. 됐어요? 두 번째 갑니다. 감독님 마음에 듭니다. 감독님 너무너무 수업을 잘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리고 오늘 인강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거 문법 용어는 배제하면서 일단 쉽게 갈게, 뒤에 어려워지는 거 구철 이해할 때가 되면 그때 설명할게 했으니까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사실은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용어로 되자면 어디서 분진명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그렇죠. 복합명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네, 어디서 들어본 건 우린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군진명사, 복합명사 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people이나 family의 경우, 이건 뭐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people, 사람들. 우리 지금 수일치하고 있잖아.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사람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복수? 그래? 그 family 가족. 가족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가족을 한 통으로 얘기하면 왠지 단수일 것 같고, 가족 구성원 이렇게 하나 치면 엄마 아빠 나 동생 뭐 그럼 복수일 것 같고, 그치? 그럼 때에 따라서 수일치 문제가 얘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됨. 그러면은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치? 수일치를 제가 9가지 배운댔죠. 사실은 이 1번 하나가 정석입니다. 주어가 길면 다 묶을 건 묶고 실질적인 주어 찾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해. 네 추론 넣지 마. 네 생각에 인구가 복수일 거라고 해서 복수 취급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단수 명사 줬는지 복수 명사 줬는지 잘 따지고 그대로 찾아야 해 라고 하는 게 베이직이고요.
나머지 수일치 8가지는 사실은 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자,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요건 어떡하지? 제가 한번 또 예문을 들게요. Family who live together depend on each other. 참 로즈 선생님 되게 대단하네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걸 막 선생님 막 찾아내네요. 그게 제 할 몫이니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학습 목표에서 다 얘기했죠. 시간 안 배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넌 진짜 내 지식 받아서 시험만 잘 보고 와. 잘하자 했어요. 그건 각서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서로 depend on, 의지한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어요. 그래? 그러면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인데 일단 선생님은 항상 주어를 찾으시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주어를 찾자. 얘가 일단 동사니까 주어가 왜 앞에 거 다인데 주어가 길면 선생님이 맞다. 묶을 거 묶으시라고 했지? 오케이. 묶을 거면 어머, 관계사 있네? 관계사 묶어야지. 다음에 묶이는 값까지 이렇게 묶어야겠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럼 얘가 주어예요.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먼저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해요. 단수도 복수도 둘 다 돼요. 근데 단수도 복수도 둘 다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들아 둘 다 되는데 그러면 정답이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면 정답률 복수 정답인데 그런 게 가능할까 있죠. 정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위에 거 아래 거? 일단 먼저 묻자. 위에 depend 썼어. 얘 단수야 복수야? 복수 이러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할 겁니다. 얘가 단수입니다. 얘가 복수고요. 명사에는 s 붙이면 복수지. 복수 명사. 근데 동사에는 s 붙이면 단수지. 너 그거 기억 안 나니? 중학교 때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다. 동사에 s 붙인 건 단수야. 그럼 얘가 단수고 얘가 복수래. 주어를 찾았더니 family야. 근데 이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대. 정답이 두 개일 확률은 제로야. 그러면 둘 중에 답이 뭘까? 일단 뭐 안 되면 우리가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느낌 갖고 feel 갖고 일단 찍기라도 합시다.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왜? 왜 그런 거 같아? 그냥 느낌이요. 그런 건 없어요. 정답은 밑에 거예요. 선생님 왜요? 아니 단복수가 둘 다 된다며요. 그럼 얘도 될 거잖아요. 네,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그냥 안 줘요. 뭔 소리냐?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냐? 아니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럴 수도 있어 또. 아니 선생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서로 의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서로 의존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복수겠죠. 그게 뭐야? 또 여러분 추론한 거죠. 내가 그렇게 추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구는 하나는 아니겠지. 둘 이상이겠지. 복수겠지. 그건 네 추론이잖아. 추론하면 안 돼. 문장 내에 힌트가 있다고 한 건 뭐냐면 얘예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할 때 얘 복수동사 썼잖아요. 단수동사 썼다면 아까 말했지. s 붙여야 된다고. 문장 내에서 벌써 family라고 하는 게 복수입니다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추론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복수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문장 내에 복수동사 줬으니 당연히 depend 복수구나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제가 항상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 그냥 느낌 갖고 feel 갖고 풀 때. 또 하나 지가 추론할 때. 나 되게 웃겨 우리 아이들. 독해는 해석이 안 돼서 못하겠대. 해석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문 독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법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해석을 해?
해석해갖고 인구니까 복수겠지. 해석해 같이 사니까 복수겠지. 해석해갖고 해석해보니까 능동이네.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어법은 문장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를 해석을 해. 독해를 해석해야 되는데 독해는 해석을 못하겠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제가 그래머홀릭 하면서 앞부분에는 제 진도 나가기가 급급할 겁니다. 근데 뒷부분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과 저랑 호흡이 찰떡궁합으로 하면서 맞아지면 제가 영역별 학습법 얘기도 할 겁니다. 어법뿐만 아니라 독해 이렇게, 어휘 이렇게, 듣긴 이때 이렇게, 나머지 학사 일정 11월까지 이땐 이렇게 공부 방법 설명할 테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요. 어쨌든 이해하셨어요? people이나 family, 원래 집합명사, 군집명사라고 해서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험에 등장할 수 없다. 시험에 등장했다면 반드시 문장 내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 그 힌트 받아서 복수 동사 좋네? 그러면 나 복수 동사 써야지. 문장 내에 힌트 받고 찾아간다. 괜찮아요? 근데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일치 9가지 중에 첫 번째만 빼면 다 예외야 얘들아. 네가 암기해야 될 것도 있어 했죠.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이 있습니다. 문장 내에 힌트가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문장 내에 복수 동사를 줬는지 단수 동사를 줬는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people은 복수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people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한 그러면 복수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요즘 되면 애기들이 또 반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family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family는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또 다른 문장 내에 힌트가 있을 거니까 그 힌트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 수업 이게 답니다. 저 뭐 얘기했냐면 이쪽으로부터 와보실까요? 학습 목표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처음 학습 목표가 영문장 구조 좀 이해해보자. 문장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야. 그래서 이 안에서 배울 문법들이 이거야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간접 의문 판별법 설명한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일치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웠던 학습 목표는 다 채웠습니다. 아직 수일치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총 9가지 중에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끝낸 상태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 짠 넘기시면 10페이지 노트란이 나올 겁니다. 이 노트란을 우리 남학생 친구들 또 손이 엄청나게 커서 큼직큼직하게 다 쓰시면 공간이 없어질 거거든요.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9페이지예요. 9페이지에 지금 공란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 판별법 요거예요. 제가 판별법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판별법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된다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 판별법하고 이 도표 그래프요. 문장이 길면 동사를 찾는다. 동사를 찾기 위해 어떻게 묶어버린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문법의 전면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그림까지 9페이지에 그려 넣으시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10페이지 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노트란이 나옵니다. 그 노트란 다단으로 접으십시오. 다단으로 접으셔서 우리는 수일치를 장장 9가지를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염두하시고 자, 수일치 1번 주어가 긴 경우 묶을 거 묶고 실제명사 조어와 일치시킨다. 수일치 2번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원래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한데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힌트 받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파악한다. 이게 people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땐 복수 취급한다 라고 하는 거 예문까지 여러분들 같이 필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필기 시간이 부족하시면 여러분들 대부분들 모니터 보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퍼즈하시고 충분히 필기하시고 그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머홀릭 대망의 1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들은 다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어법의 가장 베이직
우리 수험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단 설명해 놓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 하면서 1강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일단 한번 환기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을 풀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 문장의 요소,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블라블라 했고 구조에 따라서 단문이냐 복문이냐 중문이냐 뭐 이런 얘기들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간접 의문문 판별법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지금 배우는 것보다 나중에 관계사랑 헷갈릴까 봐 미리 일단 정리만 해둘게 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수험생들 간접 의문문 순서는 의주동 쓴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했죠. 뭐였습니까?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는 해석되어야 한다. 평서문이 있고 의문사 있는데 그 의문사 해석되면 너한테 간접 의문문 묻는 거니까 의주동 순서 잘 썼나? 요것만 파악하면 된다 했어요. 자, 2번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문장 전체 주어가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대. 주어가 너무 길면 제가 뭐 찾으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주어요 라고 대답 안 하시죠. 동사 찾으셔야 합니다. 한 문장에 본동사가 몇 개 있답니까?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엔 수식이라든가 덩어리라든가 가짜 동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묶어 있지. 아이고 여기 또 보이겠네. 자,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으셔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게 뭐였지? 관계사 묶고 또 분사 묶고 전치사 묶고 부사 묶고 컴마 쌍컴마 하이픈 세미콜론 부연 설명 묶고 그러다 보면 본동사 하나 남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묶기는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묶으라고 했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혹은 다음 동사 앞까지 그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 전체 영어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다 보여준 거예요.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제부터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편에서 더 길어지게 분사, 형용사, 관계사 배울 거고 또 무슨 동명사, 투부정사, 목적어 편에서도 배울 거고 형용사, 부사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법의 기본 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동사 이제부터 수일치, 시제, 태 배울 건데 오늘은 1강이니까 얘들아 그냥 쉬운 거 수일치부터 시작하자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일치 9가지 중에 2가지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주어가 긴 경우. 주어 길면 어떻게 하자고 했지? 묶을 거 다 묶고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이라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 중에 약간 버벅버벅 된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야 간접 의문 판별법 뭐지? 블라블라블라. 동사 찾으려면 어떻게 묶어야 되지? 블라블라블라. 이것만 해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수일치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단수래 복수래? 단복수가 둘 다 된대. 근데 우리한테 수일치를 맞추래. 그럼 어떻게 해?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어. 그 문장 힌트를 받아서 단순지 복수인지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마 10페이지 노트 필기가 끝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일치 3번부터 또 9번까지 예외적인 수일치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잠깐 11페이지에 있는 단문 연습 풀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수일치로는 문제 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물론 몇 개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일치를 다 배운 후 다시 단문 연습 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연습. The price of the candles in this store are expensive. 너무 쉬운 문장입니다. 오늘은 1강이니까요. 자, 일단 수일치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가 길면 주어가 긴 경우 갖다가 제가 써놓은 거예요. 묶을 거 묶어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어디까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어디까지? 다음 동사 앞까지. 그럼 진짜 주어 price. 단순해 is expensive. 이러면 되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영문장 구조의 이해편, 수일치, 본격적인 예외적인 수일치 다 완성시키러 갈 거고요. 오늘 우리 수험생 친구들 예습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는 예습 안 부탁드릴 거니까 복습만 잘 해가지고 다음 시간 멋지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